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이 계속 커지고는 있지만 최근에는 여러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전기차 사업을 한다고 하는 업체가 500개가 넘을 정도로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성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쟁에서 뒤처진 업체들에게 투자된 수조 원이 허공으로 날아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한때 테슬라의 경쟁사로 꼽혔던 바이톤의 경우 84억 위안, 약 1조 원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된 차를 한 대도 못 만들고 도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생산시설 과잉 투자가 누적되다 보니 작년 기준 자동차 산업 전체 가동률은 49%를 기록했습니다. 즉 공장 절반 이상이 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공장 가동률의 경우 따로 수치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동차 산업의 증설 러시가 계속되다 보면 언젠간 전기차도 공급 과잉 사태가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같은 현상은 아주 가까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바이톤의 이야기입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바이톤의 운영회사의 채권자인 에콤 네트워크 시스템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2017년 설립된 바이톤은 한때 촉망받던 전기차 기업으로 6차례나 큰 투자도 받았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글로벌 유니콘으로 선정되는 등 테슬라에 도전하는 기업으로 불렸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너무 과했던 걸까요? 바이톤은 북미와 중국에 거점을 두고 연구개발을 시도했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고 이후 초도 양산 일정까지 연기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동시에 방만한 지출관리 문제도 드러나면서 자본시장도 등을 돌렸고 결국 휴지 조각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중국 전기차 업체의 악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니오, 샤오펑, 리샹 등 중국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의 주가가 급락한 것인데요. 지난달 27일 니오의 주가는 8.9% 급락했고 샤오펑과 리샹도 14.9%, 13.9%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업들의 갑작스런 주가 하락의 원인은 중국 정부에 있었습니다. 중국이 자국 기술 회사에 미국 상장 주식에 대해 광범위한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중국 정부는 디디 글로벌, 칸준 등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회사에 대한 사이버 보안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중국 관련 주식들을 중심으로 패닉셀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의 규제 목표도 명확하지 않아 당분간 이들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에서 잘 나가던 니오는 이딴 사고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차량 충돌로 인한 운전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보름도 안 돼 문제가 또 터진 것입니다. 최근 중국 서나의 고속도로에서 니오의 차량이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 당시 차량에서 니오의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이 활성화 중이었다는 건데요. 게다가 이번 니오의 사고는 지난달 말 니오의 EC6 모델 화재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13일 만에 일어나 충격을 줬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니오의 배터리 발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니오의 차량 안전성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무분별하게 전기차 생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배터리 공급 부족 현상까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터리 수요를 맞추기 위해 업체마다 공장 증설에 나서고 있지만 대부분 저가, 저품질의 배터리를 생산하면서 고급 배터리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것입니다. 중국 리튬 배터리 업계에선 과잉 설비 속 공급 부족이라는 아이러니한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내 리튬 배터리 관련 투자 프로젝트는 37건에 달했지만 공장 가동률은 낮아졌습니다. 실제 지난해 CATL의 공장 가동률은 74.8%에 그치며 2019년 가동률 90%에 비해 크게 급감했습니다. 중국의 1위 기업이 공장 가동률이 이 정도인데 다른 중국 현지 배터리 제조업체 상황은 더 최악으로 가동률은 25에서 30%에 그쳤습니다. 설비 증설로 배터리 제품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쓸만한 제품은 없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최근 배터리 원자재 값까지 천정부지로 올라 중국의 고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터리 양극재 주요 원료인 탄산 리튬 가격은 지난해 톤당 38,000위안에서 최근 89,000위안으로 2배 넘게 올랐습니다. 감염병 여파로 호주와 칠레 등 리튬 수출이 줄었고 망간, 코발트 등 다른 원료도 공급이 둔화됐기 때문인데요. 즉 생산시설을 늘려도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 중국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악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전기차 공동묘지까지 나오는 황당한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항저우시 위안구 외곽 공터에는 1000여 대의 차량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데요. 사람이 지나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바짝 세워놓은 차들 사이로 무성하게 자란 수풀은 차문까지 가릴 정도입니다. 차량 표면에는 이끼가 덮였고 곳곳에 녹이 쓴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 차종을 보면 모두 전기차입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이들 차량들은 전부 렌트카 회사들이 사들인 영업용 전기차로 몇 년 전부터 계속 방치돼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택시만큼이나 우버와 같은 렌트카 영업 차량이 많은데요. 개인이 차를 임대해 휴대폰으로 콜을 받아 운행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발견된 차량은 시트 비닐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세차 상태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마치 전기차 공동묘지 같은 풍경은 이곳만이 아닙니다. 샤오시 신문에 따르면 항저우시 외곽 최소 4-5곳에서 이같이 버려진 차가 수천 대에 이릅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 중국 정부의 갑작스런 정책 변경 때문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항저우시는 지난 2018년 영업용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었습니다. 중국 자동차 기업인 창안, 웨이라이가 앞다퉈 전기차 모델을 내놓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이에 렌트카 회사들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전기차를 구입하기 시작했는데요.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이를 노려 배터리 성능을 낮춘 특별 모델을 할인가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9년 항저우시가 느닷없이 규정을 바꾸면서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영업용 신에너지차의 도로 운행 허가 요건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도심 차량이 급증하자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나온 조치였는데요. 결국 새로 바뀐 규정으로 인해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1회 충전으로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차량만 영업용 운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항저우 당국의 의도는 배터리 용량이 큰 차 위주로 운행하게 해 전체 차량 수를 줄이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같은 정책으로 렌트카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앞서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특별 모델도 1회 충전에 200에서 300km 운행이 가능하다고 선전했었지만 엄격해진 성능 검사를 통과한 차량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거짓으로 성능을 부풀려온 차량들이었는데요. 결국 렌트카 업체들은 빚더미에 떠앉았고 처분을 못한 차량은 폐차조차 못해 방치되기 시작했는데요. 중국 정부의 우왕좌왕 정책으로 자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중국보다 더 큰 전기차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유럽으로 발을 넓히고 있는 K배터리가 있습니다. 실제 전기차 최대 시장으로 꼽히는 유럽에서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등 한국 업체들은 대규모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스바겐을 비롯해 벤츠, BMW 등 주요 유럽 완성차 메이커에 배터리도 공급하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 배터리 충전 분야의 혁신 기술을 가진 이스라엘 스타트업까지 한국을 선택하는 등 호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혁신기술 벤처 스토어닷은 국내 배터리 3사와 급속 충전, 전기차 배터리 양산 프로젝트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5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꿈의 전기차 배터리를 한국에서 생산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입니다. 스토어닷은 SK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 SDI 등 한국 배터리 생산 업체들과 손잡고 전세계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뒤집겠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의 입증된 기술력에 힘입어 조만간 성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현대차와 기아차가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좋은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전기차 통계 전문 사이트에 따르면 유럽 시장에서 기아는 니로 이브리를 앞세워 전기차 판매 1위 브랜드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기아는 스웨덴에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 24.1%를 기록하며 폭스바겐과 아우디를 제쳤는데요. 또한 현대차는 유럽 자동차의 중심인 독일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2위에 등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달 독일에서 2372대의 전기차를 판매해 시장 점유율 9.3%를 기록하며 폭스바겐의 뒤를 이었습니다. 내연기관차 중심이던 독일 자동차 시장은 최근 전기차 모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데 현대차가 그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중국은 스스로 놓은 덫 때문에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의 양적 확장은 늘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쇠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한국 기업들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품질의 제품을 통해 유럽 시장에서 기회를 포착해 끝없이 질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래 먹거리인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벌써부터 한국이 중국을 제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선전하는 모습을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